안녕하세요. 여기서 이 건물에서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밖이다 보이 강의할 때 밖이 보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밖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전혀 없었거든요. 다 어디 갇혀져 있는 데였는데 예. 제가 이제 메가 쪽으로 와가지고 오늘 처음 아마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처음 수업을 한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저희에게 이제 했던 게 세법을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걸 뭐를 어떻게 해줘야 1년 동안 믿고 따라오실 것인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한 20년 넘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3시간 동안 이거 해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세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해요. 잘하세요. 그러고 끝내요. 뭐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별것 없어요. 별것 없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아마 30회 시험을 혹시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세법 난이도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이번 30회 시험은 이제 세법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상 중에 상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풀하는 거예요? 그래. 1번 문제부터 이걸 어떻게 풀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30회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부탁했던 게 뭐였냐면은 1번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다. 1번이 어렵게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걸 버릴 것인가, 그걸 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1번 문제 가지고 5분 동안 생각하고 나머지 5문제 틀릴 것인가, 아니면 1번을 그냥 제껴버릴 것인가. 그 연습을 해라. 그 이야기를 꼭 해드렸는데 시험장에 가서는 전혀 그걸 생각지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또 시험장에 가서 세법이 어떤 분은 세법이 자신 있다고 세법부터 풀었대요. 이번에 세법부터 푼 사람 아주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냥 완전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1번을 딱 보는데 이거 뭐야?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개수 문제로 내놓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고, 또 2번 보고 3번 봤더니 또 그렇게 내놓고 계속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끝에까지 세법에서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난이도가 이 정도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요. 근데 29회 시험도 어떤 식으로 출제됐냐면 상, 중 정도 이 정도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29회보다 30회 시험이 훨씬 더 어렵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법은 이제 정착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교수들이 앞에서 이렇게 내니까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 수준 그대로 맞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세법 출제 이유는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놨어요. 갑자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놓으면 세무 협회 회의할 때 보시면 이번에 1번에 중개사 출제하셨다면서요. 한마디만 딱 해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냈으면 출제하셨다면서요. 그럼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요. 당신은 출제위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출제하셨네요. 그 소리예요. 이게 엄청나게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선생님들끼리는.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면 자기는 이것보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0일의 시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잠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근데 뭐 이걸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대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돌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다 돌 필요가 없이 중간에 뭐가 있는가를 잘 보세요. 가는 길이 다 있어요. 새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반 하나만 가지고도 합격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나는 이걸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것을 내가 나름대로 이쪽을 어디를 내 나름의 포인트로 잡고 여기만 집중 공략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만 공략을 해버리시면 돼요. 이 중에 공략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저는 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공략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완전히 내가 중개사 시험을 올해 처음 공부한다. 처음 공부하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는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론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세법은 이론을 내가 이거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이론을 다 알 것 같아요. 내가 다 알 것 같은데 문제 풀면 한 문제도 안 풀려요. 왜 이론을 정리했는데 문제가 안 풀릴까요? 그러면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옆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엄청 실력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완전 허당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 공부 진짜 잘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혹시 내년에 어느 학원에서 제가 볼지도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요. 대놓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딱 처음부터 말을 해줘요. 당신은 이거 안 됐다. 이거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잡아라. 안 잡으면 내년에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돼요.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오시면 무조건 당연히 합격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스케줄대로 따라오기가 너무 벅차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잡는데 이론 종합반이나 심화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론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들으시면서 문제까지를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여기까지가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 이론반, 심화반 정리가 끝나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전부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4개월인 문제풀이에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죽으라고 문제만 푸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작년 이제 30회 시험 대비해서 마지막에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100문제만 풀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밑에다 뭐라 했냐면 100문제만 풀면 되면 지금까지 합격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을 믿으니까요. 저 믿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제가 출제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출제 이론이어도 제가 제공했던 100문제에서는 한 문제도 안 내요 그랬어요. 제가 사실 출제 이론이면 제가 뽑아줬던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내버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스스로 정리해가면서 내 나름대로 잡아내셔야 돼요. 본인이 잡아야지 다른 사람 누구 학원 강사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학원 강사들은 100% 찍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출제 이론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은 출제 이론 대학 교수님들은 다 제껴버려요. 그건 다 빼고 나머지만 출제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모셨던 분이 출제 이론 들어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공인회계사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공인회계사 그 출제를 이론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하고 이제 한나달 정도 커피숍에서 미팅을 해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강의한 책 좀 줘봐라 그러더라고요. 교재를 달라가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하고 이 어디 포인트를 네가 설명을 했냐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책에다 표시해 줬어요. 그러면 이 교재 내가 좀 출제하러 들어갈 때 이걸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것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래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출제하고 시험 끝나고 시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2차 2교시 수업 종이 벨이 딱 울리면 그분들이 호텔에서 나와요. 벨이 울리는 순간. 이제 수업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을 열어줘서 나와요. 나오는데 바로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 덕분에 출제 잘했다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분명히 제가 체크해 준 게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그것들을 출제하셨죠 그랬더니 그것만 빼고 출제했어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 출제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이런 건 이렇게 어려워해요 하고 그거를 한나절 동안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의식 중에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내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이 해석이 안 됐다는 제가 요거는 요렇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면 이건 못 알아먹고 학생들은 요렇게 가요 그러고 그걸 말했더니 그 과정을 전부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뒤집어져 버린 거죠. 자기들은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답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건 오답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문제만 너무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요 두 개요. 이론 정리하면서 그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법은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그래서 법은 무조건 법 해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문제 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문제만 죽으라고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풀면 안 되고 반드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한다고 해서 학원에서는 집중 문제풀이 한다고 해서 문제집만 가지고 다니시면 안 돼요. 기본서 내용을 옆에다 펼쳐놓고 문제를 풀면서 바로 책상 옆에다는 기본서 그 페이지를 펼쳐놓고 문제 풀어갈 때 잠깐 얼른 그 이론을 옆에서 컨닝을 해가야 돼요. 아, 요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은 이론서에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 부분을 표시해가지고 복습은 이론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계속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문제가 안 풀리면 이론을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그거 읽지 않고 문제만 막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암기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푸는데 다른 유사한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 시험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응용을 해가지고 돌려치기 하면서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보면 문제 쉽거든요. 저희가 문제 풀 때 이런 걸 왜 못 풀었을까? 그런데 제가 문제 풀면서 요걸 답이라고 했겠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 답을 해요. 문제 출제위원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여기가 이제 단원별 집중 문제풀이에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가는데 반드시 이때도 이론을 꼭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만 풀으면 낭패를 봐요. 그리고 백선 문제 풀 때 여기 마무리할 때 여기 갔어도요. 백선 문제 풀 때도 마무리 특강을 할 때 조그만 이론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읽으세요. 마무리 이론서를.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두꺼운 것을 줄여놨으니까요. 이 줄인 것은 저희가 올해는 이 범위 안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다 하고 그걸 이론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론보다는 백선이 중요하다고 백선만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선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개 지문을 완전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답은 필요가 없어요. 백선은 답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개 지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지문에 숨어 있는 게 그게 바로 다 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는 잘 따지지 않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답만 막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과정을 거칠 때 무조건 이 전체를 다 따라 올라가시면 너무 벅차다. 나는 이 과정을 다 따라오는 게 벅차다. 그러면 이론 종합반하고 심화반 중에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시고 근데 이론 할 때는 그냥 수업은 듣기만 하시고 심화반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완전히 집중을 하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오후에 문제까지 풀고 가시고 직접 남아서 그 범위의 문제를 스스로 풀다가 안 되면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휴게실로 불러가지고 선생님 잠깐만요 휴게실 오세요. 당신이 가르쳤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일단 휴게실로 부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디가 제가 시간이 없어도 못 해주는데 그러면 제가 댓글 써버리네요 그래요. 악플 써버리네요 그래요. 이 선생님은 질문해도 질문도 안 받아주고 우리를 무시한다 막 이런 사람이 있다 막 그러고 글 써버린다고 막 그러세요. 그거 한마디 협박만 하면 다 와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과정은 합격으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이론 문제를 같이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선택을 해서 이쪽은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실 때는 꼭 문제만 보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보시되 문제가 안 풀리면 문제집에 있는 걸 해설을 읽지 마시고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을 읽어가지고 이게 문제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 1년 과정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제가 이제 진행할 때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건 간략하게만 제가 얼른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이제 이런 기초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인데 저희 이제 그 다른 계열하고 다르게 저희는 입문 과정부터 기본서로 나가요. 기본서가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나오면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로 바로 강의를 시작해요. 근데 기본서 세법 그러면 내년에 법 바뀐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바뀌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방법 없어요. 이미 내년에 바뀔 것까지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이 내년 2월 달에 나오니까 시행령만 반영이 안 돼 있고 본법은 개정 법령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아니 다른 데서는 안 나오던데요. 그래. 그거 사정이죠.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이미 법 개정 세법은 제가 내년에 개정될 내용까지 싹 반영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개정될 것까지. 근데 시행령은 안 돼요. 시행령은 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직 개정안도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달에 강의를 들으실 때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11월, 12월 달에 할 일은 요거예요. 용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제가 이제 용어 해석을 할 때, 단어 해석을 할 때 이 단어를 저거 내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지금 일상적으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나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나 누구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용어를 가지고 풀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풀 때는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너무 깊이 있고 전문적인 단어를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 용어 설명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안 내거든요. 이 단어의 이 뜻이 뭐예요? 이런 건 안 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오면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통하면 그냥 해석이 끝내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 제가 설명할 때 요거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을 해석할 때는 법률에서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법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것은 그냥 쓰고 있는 우리 일상 용어로 그냥 푸시고 이제 법률 용어 같은 것은 법에서 요거는 요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법대로 해석하는 거 그것만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11월, 12월 달은 따라오실 수 있어요. 11월, 12월 달은.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교재가 나오면 교재에다가 될 수 있으면 그 기본서에다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는 있어요. 11월, 12월 달에 형광펜을 쓰지 마시라는 거. 왜냐하면 그걸 4월 달까지 쓰셔야 되는데 지금 11월, 12월 달에 형광펜으로 책에다 입혀버리면 1월 달, 2월 달에 가서 공부하실 때 공부가 잘 안 돼요. 너무 색이 많이 칠해져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이게 너무 11월 달에는 중요했는데 1월 달에는 왜 이거 그냥 넘어가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책에다가 중요한 거 표시하시고 11월, 12월은 그냥 용어 설명 듣고 그냥 편하게 즐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1월, 12월 달은 부담이 안 가실 거예요.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은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공부 같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셔야 돼요. 이제 11월, 12월 달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1월 달부터는 저는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가더라도 스스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세법은 1월 달, 2월 달 수업만 듣고도 70점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 해서 총 16개 중에서 10개까지는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하셔야 돼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 왜냐하면 세법이 4월 달에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4월 달까지 세법은 모든 정리가 끝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세법을 많이 실수하신 분들이 언제 공부를 하시냐면 7월 달, 8월 달 여기서부터 세법 공부할래요 그래요. 그분들은 그때 가서 못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4월 달 안에 세법을 끝내버리셔야 돼요. 세법을 4월 달까지 딱 끝을 내놓으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세법이 끝나면 2차 과목에서 할 게 없어요. 세법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월 달까지 세법을 거의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는 대략 한 70점 정도, 10개 정도까지 수준을 끌어올릴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1월달, 2월달에 좀 수업 진도가 빡세게 나간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엄청 빡세게 나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나가요. 그리고 좀 성격이 좀 개팍해가지고 잘 모르면 끝까지 알 때까지 시키고 그러거든요. 모르면 항상 막 지목해 가면서 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갑자기 일어서서 뒤 돌아보시면 카메라 보이잖아요. 그쪽 보고 이야기하세요. 막 그래요. 전국적으로 방송해버려요. 특히 조심하실 게 여기서 제가 강의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촬영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게 전국적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여기 학원 수강생 전체가 에이 저 학원 진짜 공부 못하네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하면 돼요. 자신 있게 하시면 1월 달 정도 되면 이 정도 아마 성적이 올라가실 거예요. 이제 3월 달하고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제 개념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80점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12개에서 14개 정도까지 이렇게 수준을 끌어올리면 여기까지 끝나요, 이제. 그럼 4월 달까지 수업을 딱 들으시면 세법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런데 2차만 하신 분들이 저는요 5월 달부터 올래요. 이미 수업 끝나버렸잖아요. 4월 달에. 5월 달에 오시면 그분을 위해서는 강의를 안 해줘요. 저는 그래요. 강의를 안 해줘요.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요. 따라오시든지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제가 뭘 하냐면 일단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낙오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4월 달 안에 집중적으로 세법을 끝내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5월 달부터 그냥 편하게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수준만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떨어뜨리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 밑으로만 안 떨어뜨리면 돼요. 계속 쭉 이렇게 유지해서 가기만 하면 그냥 14개 그냥 맞춰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시면 아마 충분하실 거예요. 이제 5월 달, 6월 달에 가면 이제 아마 이게 한 번 정도 요게 한 번 있을 거예요. 비교 정리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정도 그 지문을 이제 책에 있는 그 지문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요것들을 이제 지문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여기 해당 사항 중에 1번과 2번을 넣어놓고 요 중에 어떤 것이 정답으로 하나는 오답으로 나오고 하나는 정답인데 이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것인가 해서 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에서 내가 지문을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지문이 어떤 지문인가 그거를 아마 5월에서 6월 이 정도 가면 아마 분명히 한 번쯤은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수업 진도 과정에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데 중간에 봐가지고 만약에 잘 안 된다. 수업이 전체 8, 90점까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한 번 진행을 할 거예요. 한 번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 학생 강의에 들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좋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교 정리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 한 권만 있으면은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문만 다 해석하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지금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지금 5월달, 6월달에 편지에다 잠깐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라고 알으셔야 돼요. 이건 확실하면 제가 이거 한다고 말할 건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4월달까지 봐서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진행할 거고 모의고사 성적이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학원별로 제가 이제 작년까지 있었던 학원들 중에 어떤 원장님이 우리 학원 성적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데이터를 저한테 보이면 이게 우리 학원 성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번 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전국 모의고사 평균은 한 50점 정도 되는데 우리 학원은 전국 모의고사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낮는 30 몇 점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똑같이 가르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저는 모르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할 거니까 일요일 날 시간 한 번만 빼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모의고사 보는데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방법이 있죠.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하면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따라만 오시면 아마 될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이제 기출 문제는 이 부분은 아마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를 요걸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오면서 어떤 이제 그 카톡방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걸 잠깐 봤어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400명 정도 있는 카톡방에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고 나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작년에 했던 분 같은데 벌써 100문제나 기출문제집을 지금 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하면 안 되는데 이론 공부를 하고 내가 배운 범위만큼 왜냐하면 지금 기출문제집이나 100문제를 푼다는 것은 작년에 풀어가지고 합격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은 풀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올해 이론 정리가 아직 안 돼. 이론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풀면 수준은 계속 떨어져요.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만 계속 풀면 계속 자기 수준은 떨어져요. 자기는 많은 실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스스로는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계신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앞에서 4월 달까지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시고 나면 그때 가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막 기출문제 본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그 기출문제는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냥 전범위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게 기출문제거든요. 완전 종합문제니까. 그래서 이 종합문제 형태로 가는 것은 기출문제가 이 부분은 지금부터 막 기출문제를 풀고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이론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걸 푼다는 것은 막 문제만 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그대로 내냐면 절대 그 문제 그대로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일단은 뭐만 보냐면 시험에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가만 확인하시고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하시고 이제 새로운 유형을 이 유형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A란 유형으로 했는데 내가 요거를 나 같으면 요렇게 변형해서 낼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출제 이론이 되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많이 실수하신 분들은 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게 또 나오겠지 하고 계속 외워요. 절대 그대로는 내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요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년 때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좀 있으면 수능 시험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어제 수능 시험지가 인쇄돼 가지고 어제부터 배포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작년에 냈던 수능 시험 문제를 그 출제위원들이 한 달간 합숙을 하면서 그 문제를 변형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 시간에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유형을. 그러면 우리 이제 출제하신 분들도 문제를 똑같이는 내지 않아요. 그 문제를 기출문제를 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변형을 해가지고 약간 변형해요. 변형하니까 요 유형만 파악을 하셔야지 그 문제 지문이 다시 한번 나올 거다 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요것만 버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 있어요. 대표 지문. 이런 대표 지문은 분명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거는 몇 회도 나오고 이 몇 회도 나오고 그걸 다 말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로 하면 또 받아 적기 때문에 교재에다가 다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28회부터 28회, 29회, 30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 한 줄 한 줄마다 지문 끝에다가 몇 회 출제 28회, 29회, 30회면 3개 다 써주고 29회다 그러면 29회만 30은 30회만 요걸 다 써드렸어요. 지문을 전부 찾아가지고 그 지문 뒤에다 다 기출문제 해차를 전부 다 여기다 메모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기출문제 해차가 2년, 3년 연속으로 나왔다. 그러면 또 나올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지문을. 그래서 그런 지문들은 요게 중요하구나. 이 중에서 중요 포인트가 어디구나. 그래서 그 중요하게 출제되는 그 출제 포인트를 찾아내신 게 중요해요. 그렇게만 하시면 기출문제 분석이 끝나시는 거예요. 기출문제라고 해서 문제 풀고 문제 외우고 다 배우고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가 보고 그 유형을 다시 바꾼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체할 수 있겠는가. 그걸 연습하는 게 기출문제풀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할 때는 어떻게든지 저희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만 사가지고 문제만 풀면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올해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 제가 바꾼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하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형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풀이 하실 때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론하고 문제를 일치시키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풀이만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가 같으니까 나는 이론이 완벽하다. 그럼 문제는 완벽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도 안 풀린다. 그럼 뭐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이론이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요 다 이론은 다 아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상담을 오시면 맨날 그래요. 제가요 이론은 다 아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속으로 그래요. 이론도 모르시면서 뭔 문제를. 근데 대놓고는 말 못하잖아요. 아유 왜 그럴까요?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면 스스로 내가 이론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스스로는 이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론을 알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집이 딱 나오면 저희 손에 제가 문제를 안 썼더라도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다른 분이 문제집을 쓰면 저희한테 문제집이 와요. 그럼 이제 문제집이 오면 저는 처음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요. 한 번에 하루에 처음부터 끝까지 싹 풀어버려요. 보니까 딱 풀 답이 이거네. 이거는 잘못 출제됐네. 지문까지 다 찾아내요. 그러면 이론을 모른다는 소리인가 안다는 소리인가? 안다는 소리예요. 이론 하니까 하루에 문제집 다 풀어요. 이론 아는 사람이라면 이론이 정확히 돼 있으면 문제집 한 권을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풀다가 두 문제 풀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이론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문제집을 접으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닫아 놓고 이론을 정확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문제가 진짜로 재밌거든요.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장난했네? 여기는 숫자 바꿔놨네? 다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해야만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조금씩 남아요.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론하고 문제를 하나로 일치시켜가면서 이론하고 문제가 한 몸이라는 생각이 되게끔 공부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이론 문제 풀어가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동형 모의고사는 9월달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동형 문제는 선생님들이 요거는요 이번에 시험하고 똑같이 제가 만들어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요? 이거 동형 아니에요. 유사 동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형이라고 했어요. 이게 동형이 아니라 짝퉁 이렇게 해야 돼요. 동형 아니에요 사실. 똑같다 하면 저거 누가 못해요. 저것만 보고 시험 보죠. 동형이라며. 근데 그 문제 유형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알려주는 거지. 실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도 해야 되고 문제도 같이 하는데 전범위를 가지고 이제 연습한다.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를요. 틀리기 쉬운 지문을 내가 찾아내는 게 이게 동형 문제 풀 때 초점이에요. 가장 중점을 할 게 동형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의 문제 지문을 내가 어디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그걸 찾는 연습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동형 문제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던 부분 어느 부분을 틀렸는가를 찾아서 이론을 그 부분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동형을 풀 때는 그 유사 유형이 나오면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믿지 마시고 내가 어느 부분 이론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여기는 동영할 때는 제발 막 여기서 점수가 나오네 안 나오네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다른 사람은 동영 100점 맞았는데 저는 50점밖에 못 맞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50점밖에 못 맞았으면 나머지 이론 50% 공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분은 100점 맞았으니까 이론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론 공부 안 하면 수준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마음 편하게. 상대방 많이 맞은 이야기에서 내가 배 아파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1시간 더 공부해야 되겠네.
이 생각한 걸 딱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을 조금만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복습하는 그런 연습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목별 특강, 뭐 일일 특강, 뭐 이런 거, 뭐 마무리 특강이나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백선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백선 문제를 만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4일, 요거 아마 내년에는 10월 24일쯤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예, 만약 10월 네 번째 주 토요일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대략 아마 10월 달까지 우리가 지금 백선을 만들 때가 언제 만드냐면 9월 초에 아마 백선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1월 달부터 8월 말까지 시행한 각종 자격 시험이 있어요. 각종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출제된 시험 지문 있죠. 여기 어느 시험들이 이렇게 있어요. 시험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이 안에서 중개사 시험하고 비슷하고 유사한 지문들을 전부 찾아내요. 전부요. 그럼 이제 2020년에 국가고시에서 출제했던 지문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그 다음에 29회, 28회, 30회 기출지문을 분석하는데 이 지문을 분석하는데 30회 때는 정답으로 나온 건 빼고 30회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은 다시 31회 정답으로는 출제 확률은 0%예요. 그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30회 정답 지문은 이쪽에서 이제 백선할 때 답으로는 유도 안 해줘요. 그 중에서도 요거는 이 범위 안에 지문에 들어있었지만 또 나올 것 같다 하는 지문은 백선에다 넣어줘요. 그런데 이 백선을 이제 국가고시 지문하고 기존에 한 3년치 기출 지문을 분석해가지고 이 문제 한 문제씩을 만드는데 그 문제 하나를 전부 종합 문제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백선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못 풀겠어요. 막 그래요. 못 풀겠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이제 알으셨죠? 이제 알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알았어야죠. 그걸 30회 때 하기 전에 이 말을 들으셨어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백선 문제를 딱 푸는데 많은 분이 제가요 못 풀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3월달 이론을 제발 좀 들으세요 그랬어요. 3월달 이론을 빠른 속도로 1.2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빨리 좀 듣고 백선을 푸세요. 잘 안 되면 멈추고 이론 듣고 문제 푸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풀려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이것만 가지고 할래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지문 한 줄 한 줄을 읽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문이. 그래서 백선 지문은 진짜로 시험에서 나오는 아주 수준이 있는 지문들만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이 되기 때문에 꽤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냥 대충 만들어드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각종 고시에서 나오는 시험 지문을 하나씩 계속 뽑아가지고 문제에다가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문제 지문에다가 예를 들어 취득세에서 몇 문제 만들 것인가, 등록면허세 몇 문제 만들 것인가. 그래서 문제 틀을 먼저 잡아놓고 문제 틀 잡아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 빈 걸로 다 잡아놔요. 그러고 나서 이 중에서 요 지문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요 지문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놔요. 한 줄 만들어놔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끌어다가 여기다 한 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각종 고시에서 나온 지문을 조합을 해가지고 문제 한 문제씩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려 이거. 그냥 대충 뭐 뚝딱 만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에서 그대로 다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진짜 높은 지문들로만 만들어 놔버리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제발 좀 쉽게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쉽게 만들 수는 있죠. 쉽게 만들어 놓으면 시험에 안 나온 것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드리니까요.
백서 문제를 제발 빨리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어떤 분은 3, 4월 달에 백서 문제 미리서 만들어 주면 안 돼요. 그래.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시험들 다 보고 난 다음에 만들어야지.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뽑아낼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요 지문이 진짜로 중요해요. 그러면 그 지문을 꼭 체크해 놨다가 그 지문이 이 안에 다 들어와요. 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기본서 딱 보는 순간 지문 다 있어요. 그럼 그 지문만 뽑아내면 돼요. 스스로. 그냥 뽑아가지고 문제 만들어도 되고 그래요. 이제 마무리 특강은 요거는 뭐 그냥 하도 불안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마무리 특강은 사실은 요거는 끝에 가서 어떻게 시험 보러 올 때 하루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이론을 압축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싹 제끼고 아주 압축을 시켜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에 정리하는 것이 이게 하루에 정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익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정리를 하시면 오전 한 3시간에서 4시간은 집중해서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되면은 도저히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한 4시간 분량으로 하면 좋긴 하는데 4시간 하면 너무 또 작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해드리는데 이때는 지쳐가지고 그때는 몸이 막 지쳐있는 상태라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론을 학원에서 하루에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들으시고 저 마무리 정리 특강하는 것들은 동영상으로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 청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동영상을 들으실 때는 마무리 특강은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 파트가 있는데 요거를 순서대로 듣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들으세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나는 필요하다. 그럼 양도소득세 3시간만 집중적으로 2번, 3번, 10번 들어버리세요. 그러면 다 외워져 버려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그 지문이 그대로 다 내 눈에 딱 들어버려요. 그런데 특강을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거 7시간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7시간을 계속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양도세 할 때 되면 꼭 또 졸려요. 그러니까 계속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을 듣는 게 좋은 것은 그 부분만 잘라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분만 계속 10번이고 뭐 20번이고 돌려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 효과 있어요. 만약에 나는 재산세가 아무리 공부해도 재산세가 모르겠어요. 그럼 재산세 2시간밖에 안 돼요. 마무리 특강할 때는 재산세 딱 2시간이에요. 그럼 2시간을 10번 들어버려요. 그러면 강의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스스로 강의 가능해요. 왜? 제가 설명할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중얼중얼 다 10번이면 다 나와버려요. 그거는. 그럼 시험장에 가면은 보는 순간 답이 그냥 세 문제? 3분도 안 돼서 다 풀어버리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를 마무리 특강을 활용하실 때는 처음부터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분 학원 강의 오실 때는 소분 한번 딱 들어놓으시고 이제 복습을 하실 때 동영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효과 엄청 좋아요. 여기는요. 이제 제가 이제 1년 동안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게 제가 혹시 이제 설명회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할 때 메가랜드 설명회 준비할 때 제가 이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30일의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인가 아마 유인물에 있을 거예요. 유인물에 있을 거예요. 준비사항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부터 이제 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크게 6가지로 지금 나눠놨는데 처음에는 구체적인 수험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가 예를 들어서요. 1년 안에 합격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3개월 안에 합격할 것인지 아니 나는 사실 시간이 좀 길게 잡아서 한 5년 안에 합격할 것인지 아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계획을 이걸 안 잡아놓으니까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29회 때 어떤 분이 제 학원에 오셨는데 제가 그냥 그분한테 농담 삼아서 그냥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1, 2차 다 하겠네요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7월 달이거든요. 7월 첫 주에 왔어요. 병원 다니시다가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도저히 이제 근무하기 싫다고 이제 중개사 공부 좀 해보고 싶다고 7월 달에 처음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문제풀이가 처음이에요. 문제풀이였어요. 문제풀이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저 1차만 하고 싶은데요 그러더라고요.
나 1차만 하고 싶은데 1차 해도 안 돼요. 그랬어요. 어차피 안 될 거 1차 다 하세요. 그랬어요. 어차피 1차만 해도 안 되고 1, 2차 다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냥 믿으세요. 저희가 시킨 대로만 하면 1, 2차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그거 진짜로 합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대충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분이 믿으신 거예요. 그분이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랬어요. 오늘 배운 걸 오늘 복습 다 하세요. 그랬어요. 오늘 수업 진도 나가는 거 어떻게든지 복습하세요. 근데 이론을 모르시고 문제만 푸니까 문제 풀기 전에 동영상으로 이론을 반드시 들으세요. 그랬어요. 이론 듣고 문제 풀고 그거를 이론은 스스로 동영상으로 들으세요. 그러고 났더니 7월 달에 오신 분이 8월 초에 목에다가 기부스를 딱 하고 왔더라고요. 여기다 뭘 차고 왔어요. 뭘 차고 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요,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여기서 학원에서 수업은 문제풀이를 듣는데 이론도 모르고 문제 듣죠. 그래서 집에 가서 동영상 그거 다시 들어야죠. 또 동영상 듣고 나서 오늘 수업 받은 문제 풀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겠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걸 제가요, 이게 하고도 제가 지금 수업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11월 달에 이제 작년이죠. 이제 30회 시험 보려고 이제 준비 시작하려고 학원을 딱 갔어요. 이제 30회 수업을 이제 오늘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딱 갔는데 그분이 학원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차라도 합격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원 등록하러 온 줄 알고 1차라도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때 합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 1, 2차 통과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헐, 3개월만 합격을 다 해버린 거예요. 7월, 8월, 9월 석 달 수업을 듣고 모든 걸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합격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요, 중개사 일을요, 다른 데 가서 배워야 될까요? 직접 오픈해야 될까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대놓고 그랬죠.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하시지 뭘, 배짱도 좋구만. 그냥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사무실을 3개를 냈어요. 3개를.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요. 왜? 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질르는 거예요. 알면은 못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작년에 공부를 조금 해보셨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질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공부 옛날 했던 분들은 가면 이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어렵다는 걸 아니까 몸이 굳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가도 뭐 빠든지 말든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간은 무조건 1년 이내로 잡으셔야 돼요. 1년을 잡으셔야 돼요. 나는 올해 1차 하고 내년에 2차 하란다. 그런데 내년에 2차가 쉬운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엄청 어려워가지고 작년처럼 64%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올해는 2차만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2차만 하신 분들 중에 64%가 떨어졌어요. 그 작년에 떨어지신 64%가 올해 동차로 다 합격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한번 연금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는 11월 달부터 나와서 다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좀 민법이 쉬워서 합격을 하니까 1월 달이나 3월 달에 나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32에 수강증 끊고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막 대놓고 막 뭐라고 해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올해는 1차 합격생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2차를 꼭 쉽게 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올해 등기법이 쉬워가지고 천만다행으로 다 통과하신 거예요. 등기법이 조금만 어려우시면요. 올해 세법만큼만 등기법 내버리면 공시세법에서 한 90% 과락 났을 거예요. 싹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무조건 1년을 정해놓고 1, 2차를 한꺼번에 밀어붙이셔야 돼요. 올해 부동산 합계론에서 공법
4문제인가 5문제, 세법 1문제. 그래서 총 5개인가 6개가 2차 내용이 학계로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차만 하신 분들 중에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거예요. 세법 완전히 생 기초도 틀리시더라고요. 2차를 안 하시니까. 국세 지방세를 몰라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틀려오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야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성적이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1차 학개론에서 50 몇 점인가 40 몇 점밖에 안 나오고 민법이 조금 잘 나와서 평균 60점에서 간당간당하는데 세법 그 문제 틀려놓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차만 하셨으니까 어렵겠네요 그랬어요. 2차까지 같이 갔더라면 그 5문제를 그냥 거저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차를 같이 밀어붙이신 게 좋아요. 어차피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내년에 2차 할 거면 올해 해놓은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로 수업을 받으시다가 여기서 수업을 받다가 나는요 수업 그만 듣고 이제 독서실에서 혼자 할래요. 자 혼자 해볼게요. 혼자 할래요. 제발 이러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냥 여기서 저희하고 똑같이 가요. 그냥 쭉 한번 시험 볼 때까지 가면 그냥 합격해요. 시험 볼 때까지 가면. 그래서 이제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이분은 다른 걸 좀 시켜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어떤 분 이제 수업을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한 2, 3주 남으니까 그분들을 특별히 따로 한번 만나거든요.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평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요. 감정 평가사 한번 해보실래요? 권하신 분, 제가 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최소 3년 안에 합격을 해요. 감평을. 그래서 최고 빨리 합격하신 분이 제가 미팅했을 때 2년 만에 합격하셨어요. 그해 중개사 시험 보고 다음 년도에 1차 합격하고 그 다음 년도 2차 합격하고 2년 만에 그냥 패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중개사 공부하는 것처럼만 하세요 그랬어요. 절대 다른 행동하지 마시고 중개사 지금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봤던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대로 중개사 공부도 하는 거예요. 당신이 1년 동안 했던 대로만 감평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만 하니까 2년 만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험에서 중개사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스케줄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가서 독서실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가면 유지하고 올라가는데 혼자 가면 내려가요. 그런 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투자 가능한 시간을 확보한다. 요거는 이 투자 가능한 시간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원 수업 받는 거, 동영상 듣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학원 수업 받는 거, 동영상 듣는 걸 빼고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은 동영상 내가 수강하는 거 그 시간 빼고 학원 우리 3시간 요 수업 시간 빼고 그 이외 나머지 2시간에서 4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딱 요것만 있으면 돼요. 하루 종일도 필요 없어요. 딱 2시간에서 4시간만 내 시간을 확보해 놓으시면 돼요. 요 시간 안에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요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내가 오늘 배웠던 걸 요 시간에 복습만 하면 돼요. 오늘 이제 배운 거, 오늘 배웠던 걸 2시간 동안 안에 복습 끝냈다. 그럼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놀아요. 아니요, 불안한데요. 뭐가 불안해요? 공부하고 있는 게 더 불안해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앉아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 안에 2시간에서 4시간을 복습하고 만약에 2시간에 끝냈다. 그러면 그냥 놀아요. 그래서 우리 수능 시험 끝나면 학생들 중에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제일 얄미운 애들. 저는요 학원도 안 다니고요. 저 혼자 공부하고요. 놀 거 다 놀고요. 운동할 거 다 하고 공부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요 시간에 집중하면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루 종일 책만 봤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까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책장만 넘기니까. 그러니까 요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 그 시간에 집중하시면 복습은 2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오전에 수업을 들으시면 오후에 정확히 한 2시간 동안 학원에서 복습하고 그냥 집에 가시고 가서는 그냥 놀아요. 그래서 그 2년 만에 간평 합격했던 친구한테 제가 부탁했던 게 뭐냐면 학원에서 수업 받고 나서 절대 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아라. 학원 독서실에서 복습을 해라. 그걸 배운 걸 복습하고 집에는 절대 책을 가져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그렇게 잘 지켰어요. 그 부모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시 전화해서 혹시 요에 집에 책 가져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엔수가 책도 안 봐요. 집에 와서는 맨날 TV 자고 놀다만 가지 책 한 자도 안 들어봐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있네요 그랬어요. 제가 좀 뭔 소리 하세요? 막 그래요. 아니 진짜 제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학원에서 무조건 자기 걸 다 만들어 놓고 책도 학원에 독서실에다 놓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편하게. 이게 아무 소리 말고 지켜만 보세요 그랬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부모는 얘한테 아무 소리도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비둬 버린 거예요. 2년 만에 딱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합격하고 나서도 그 부모가 저한테 말도 안 해요. 뭐라 하냐면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합격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진짜요? 그랬더니 예 합격했어요 그래요. 왜 그런데 그게 누구나 합격한 시험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공부도 안 한 애가 합격하면 누구나 다 합격하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국에서 합격생이 총 120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딸 다니는 대학에 가보세요 그랬어요. 대학에 가보시면 대학 정문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다 보면 제가 이제 각도를 알려줬어요. 정문에서 딱 가다 보면 각도로 딱 가서 한 30도 각도로 한번 시선을 두고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딸 이름이 분명히 거기에 한 명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 대학에서 한 명 정도 합격했을 거예요. 아니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법고 시험하고 똑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상 아니 우리 딸이 그런 시험 합격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부모가. 공부를 진짜 안 한 것처럼 느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는요 절대로 집에 가서 막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모든 걸 끝내고 나고 그런데 안 되시는 분 어떻게 하냐면 학원 수업 끝나면 책을 사물함에 넣어놓고 바로 집에 가서 책 본다고 집으로 가요. 집에 책이 없잖아요. 뭘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일단 복습을 끝내고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집에 갔다가 그러고 집에서는 편하게 다른 일 하시고 이래야지 복습을 안 한 상태에서 책을 넣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 시간 정도는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요것들은 꼭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맞는 학습 방법을 택하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학원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을 택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런데 물어보는 게 제가요 학원 가는 게 좋아요 동영상 가는 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알죠. 본인이 선택해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때 장단점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장단점. 학원 강의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강제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은 절대 강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그 사례를 들어서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요 두 사람이 이제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오늘 동시에 줄넘기를 사셨어요. 줄넘기를 사가지고 A라는 사람은 오늘부터 놀이터에 가서 줄넘기를 스스로 하고 이분이에요. B라는 사람이 스스로 하고 A라는 사람은 이제 그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한테 돈을 주고 자기한테 거기 가서 이제 줄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스케줄대로 배우는 사람,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 오늘 날씨가 좀 영하 몇 도 내려간다네요. 그러면 놀이터 가겠는가 안 가겠는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있고 정해져 있으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계획을 짜지 못하는 사람은 학원 오셔야 돼요. 내 관리가 잘 안 된 사람은 학원 오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영상 하시면 돼요. 동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강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 시간을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시간에 나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듣겠다. 그분들은 하셔도 돼요. 진도를 안 밀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진도가 밀려버리시면 절대 동영상은 안 돼요.
진도 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도를 따라갈 수 있으면 동영상을 하시고 내가 진도가 밀릴 것 같다.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학원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이든 동영상이 둘 중에 하나만 딱 잡고 가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잡고 가시면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학원 강의도 동영상도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학원 오시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동영상은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내 나름대로 스케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동영상 하신 분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계획표를 짜세요. 일주일 단위로 계획표를 짜는데 그 계획표를 나는 오늘은 세법 하란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세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또는 취득세, 세율을 암기하겠다. 취득세 뭘 하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짜세요. 그러고 나서 그 계획표를 짰던 것을 누구나 집에서 볼 수 있도록 냉장고 앞에다 붙이세요. 그리고 점검은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사인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걸 밀리지 못해요. 그걸 작년에 대구에 계시는 분이 본인이 그 계획표를 짜가지고 우연히 냉장고에다 붙였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도 계획표를 짜가지고 옆에다 냉장고에다 같이 붙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서로 엄마 것은 내가, 내 것은 엄마가 체크하는 걸로 서로.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면 저도 옆에 와서 책 보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분량 딱 해놓고 나 여기까지 했어. 그럼 엄마가 체크하고 엄마도 나 여기까지 다 했네. 그러면 아들이 체크해주고 그 체크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했던 것을 그대로 애가 체크했던 것까지 전부 표시해가지고 아주 깨알같이 썼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요거 요렇게 할 거다. 그럼 그거 했으면 그만큼 했으면 체크. 안 했으면 뭐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X된 부분을 어떻게 보충했어요? 그랬더니 일요일 날 시간 빼가지고 그거 다시 복습했어요. 그쪽 공부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원 강의든 동영상 강의든 진짜로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오셔가지고 공부할 때 힘들다. 그럼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세요. 처음에. 저희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좀 힘들다. 그러면 방법을 좀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가서 이런 거 물어보면 선생님 어떻게 무슨 말 할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세요. 그리고 누가 사무실 직원도 우리 교무실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옆에 붙어 있으니까. 와서 그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좀 그런다. 그럼 선생님 휴게실 차 한잔 하시죠? 그러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학습 방법은 자신에 맞는 걸 꼭 찾으셔가지고 학원 강의든 동영상이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공부할 때는 정독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정독 필요 없어요. 다독이 필요해요. 여러 번 보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친구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네요. 친구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략 한 50년 만에 만났다. 네, 50년이라면 좀 너무 그러고 한 40년 만에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40년이면 딱 맞겠네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40년 만에 처음 만났으면 제가 그 친구 기억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해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 바꿔버리면 제가 기억 못하죠. 의술 빌려버리면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만났으면 그 친구가 어떤 상태고 어디에 그 친구 뭐가 잘못되고 어디가 뭐 있는지 다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다 알아요. 바로 그거예요. 공부하실 때 한 번에 나는 끝낼란다. 이게 아니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 보다 보면 그거 여기는 이게 있었어. 여기는 여기 있었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는 중하의 문제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중하의 문제만 잡아버리시면 70점이 나와요. 중하 문제만 잡아도 70점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꼭 상해 문제만 풀려고 그래요. 아주 수준 있는 것만 풀어가지고 요거는 풀 수 있어요. 상해 문제는 가장 난이도 높은 건 푸는데 난이도 낮은 건 다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합격 못해요. 그런데 옆 사람이 이 사람 공부 진짜 잘하네 그래요. 내가 모르는 거 다 알고 있네.
그 소리는 반대예요. 내가 하는 거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 높은 것만 원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정 안 된다 그러면 상 버려. 30% 버리고 30% 버리고 중하의 문제만 잡아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난이도 있는 걸 그걸 굳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버려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버려버리시고 중하의 문제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약속하는 게 있죠. 본인과의 약속. 스스로 약속을 해야 돼요. 뭐 할 수 있다고 약속해야 된가?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한 거 모르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는 이제 우리는 몇 회 시험을 봐야 된가? 31회예요. 그래서 31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해차를 안 써놓고 합격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앞에다 해차를 쓰세요. 나는 30일에 동차 또는 2차 최종 합격. 그러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1차만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하고 약속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잠깐 알려줬어요. 알려드렸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은 나머지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오는데 요거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업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수업 진도가 어떻게 나갈 때 수업을 어떻게 따라올 것인가 이제 그게 연관돼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지켜야 될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제가 알려드릴게요.